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10일 일요 경마 10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경주와 8경주의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터, 국제교류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따라서 경주가 하나 줄고 대신 이제 토요일로 넘어갔죠. 토요일 날은 대신 12개 경주, 일요일은 10개 경주가 펼쳐집니다.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터는 뭐 해를 거듭할수록 수준 높은 외국 말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박진감 있는 레이스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 신마경주죠. 2경주, 또 코리아 스프린터 7경주, 그리고 마지막 10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군의 1000m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2번마 중전마마, 6번마 불의의 승자, 두 마필이 대끼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 5번마 두손아이, 3번마 머루랑 4번마 미야미고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끼리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예요. 이번 중전마마 같은 경우는 데뷔 이후에 4차 연속 차지하면서 가능성이 비치고 있습니다만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요. 두 번 다 게이트를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는 바람에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돌고 굉장히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은 2번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뭐 힘도 많이 차가고 있고 편성도 그렇고 이번 경기는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중전마마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6번마 불의의 승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차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죠. 오늘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는데 불의의 승자는 오늘 후진이까지 신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 불의의 승자도 뭐 직전 경도 3차기 아쉬움을 충분히 덜어내고 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 마필은 보여줄 걸음이 여력이 많은 마필입니다. 최근에 뭐 기대만큼의 걸음은 좀 안 나오고 있지만 힘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하나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뭐 두손아이나 머루랑 미야미고 뭐 별거 없는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두 마필의 동반 입장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 5월 10마 레이스죠. 편성은 토요일날 이경주가 역시 신마 경주인데 그 경주보다는 편성이 굉장히 좀 약해요. 이번 경주는 토요일날 이경주 신마 경주는 페이스가 굉장히 혼전도가 높고 수준이 좀 높은데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좀 수준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뭐 주행검사 기록이 좋은 10번마 더킨 그레이스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7번마 보드람, 6번마 오피스프링, 또 3번마 킹포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안쪽에 1번마 스피드 영웅까지 어쨌든 뭐 10번마 더킨 그레이스는 편성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선전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레이스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이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는 아주 높은 그런 마필이 아닌데 스프린터의 기질이 강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있고 그만큼 경주 적응은 빠를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더킹 그레이스는 웬만하면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7번마 보드람이 대기로 팔릴 텐데 이 보드람이란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뭐 대끼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필이고 안쪽에 1번마 스피드 영웅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마필은 또 힘이 좀 약간 늦게 차는 또 단전까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6번마 오피스프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그 혈통적으로 보면 스피드가 조금 나와야 되는 그런 혈통이에요. 대신 뭐 그렇다고 기대치가 높은 마필은 아닌데 지난 7월 달에 주행검사 능력 미달을 받을 때 보면 발주가 안 되는 모습 그리고 지난 8월 11일 날 주행검사 때도 역시 발주가 깔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피스프링도 믿음도는 역시 떨어지죠. 따라서 주행검사 기록이 상대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밀리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제가 노리고에 가는 마필이 이 마필도 스피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마필이에요. 주행검사와 색다르게 뭐 선두권 가담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뭐 이번 경주는 앞선에 갖다 붙이는 마필이 입상을 한다고 봐야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혀 역시 스프린터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복병 한두를 진하게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10번마 더킹 그레이스에 붙여서 요거 주력 한 방까지 노려볼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쪽 1번 천년함성, 8번마 금빛 로드, 또 5번 마희망, 6번마 펄킨, 7번마 섀도우머니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 천년함성 같은 경우는 1번 게이트 2점은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난번 1200에서 입상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마필이 1300이라는 경주거리는 좀 부담이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 1200도 불량주로의 이점을 뭐 톡톡히 봤다고 봅니다. 편성도 강하지 않았고 이번 경주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선위권에서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난번보다는 전개가 조금 나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마희망, 뭐 섀도우머니, 금빛로드 이런 마필들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선행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선행을 가려면 갈 수는 있겠죠. 1번 게이트에서. 그 대신 힘은 많이 쓰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메리트가 좀 떨어지죠.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8번 금빛로드가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워낙 많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그 주행 압력 때문에 그동안 좀 성적이 좀 안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순치가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힘도 더 붙어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8번 금빛로드의 이상 가능성이 안쪽의 천년함상보다는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복병은 두 마필입니다. 3번 백산 아일랜드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한동안 컨디션이 좀 좋지 못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뭐 지난번은 너무 바닥권에서 역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고 10번만 치우 여제라는 마필도 최근에 1700을 뛰면서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1300으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10번만 치우 여제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배당판은 뭐 1번, 8번 쉽게 흘러가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경주 성격이나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게 뭐 대기도 쉽게 끝날 레이스는 아니다. 복병은 3번 백산 아일랜드와 외곽의 치우 여제 두 마필이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아치아치 중심으로 안쪽에 2번마 오더 파지빌리티스 또 외곽에 10번마 역전의 우승 4번마 유월드 8번 365등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결국 이번 경주도 인기파 접전 경주라고 봐야죠. 3번마 아치아치와 2번마 오더 파지빌리티스 또 10번마 역전의 우승 세 마필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치아치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고 뭐 전개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아치아치도 혈통 기대치가 아주 높은 마필은 아닙니다만 뭐 편성화나 약하고 상대적으로 또 힘은 또 차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치아치의 연투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2번마 오더 파지빌리티스라는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는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좀 단점이 힘이 약간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경주 적응을 조금 한두 번 정도 해낼 때부터 좀 능력 발휘가 예상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는 것만큼에 대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래도 10번마 역전의 우승이 입상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역전의 우승 같은 경우도 뭐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발조가 좋지 못하면서 헤맸던 마필이고 지난번에는 선행까지 가면서 나름대로 걸음의 변화를 뚜렷이 보여준 마필이죠. 외곽이어서 뭐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선행권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힘이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마필도 셔틀 대치는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단거리에서는 뭐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기 때문에 3번마 아치아치와 10번마 역전의 우승이 이번 경주는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6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제국의 후예 1번마 헌터호크 3번 원리더 5번마 라스트 잭팟 7번 빅에이스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5경주도 4경주라는 마찬가지예요. 제국의 후예를 중심으로 해서 원리더냐 헌터호크냐의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라스트 잭팟이나 7번 빅에이스는 17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능력 발휘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죠. 따라서 장거리에 혈통을 지니고 있는 4번, 3번, 1번 이 세 마필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국의 후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기획 이사라 호흡을 맞추면서
입장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인데 오늘 문세영 계속 예측했어요. 물론 지난번에 경주를 보면 약간 어부지리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구 후회가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국의 후에 선전이 기대되고 있고 원리드냐 헌터호크의 싸움인데 이 원리드도 거리는 길게 나오는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7월 8일날 입상을 할 때 정말 안쪽이 열리면서 레이스가 너무 잡히면서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 3차기인데 정말 최선의 레이스를 했던 그런 결과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안쪽이 1번 헌터호크가 역시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유리하고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원리더는 바닥에서 올라와야 되고 헌터호크는 선행,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8주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헌터호크 컨디션 나쁘지 않고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정말 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4번은 제국의 후예와 1번 헌터호크, 4번 1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 국선마 5군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700, 첫도전에 나타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경주 내용은 뭐 8마리 출전했는데 속된 말로 8마리가 다 팔리는 레이스입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높아요. 배당판은 4번마 파인챔프, 5번 스피드코어, 8번마 금화포르테, 7번 하이알리다, 뭐 2번 윙플라이 이런 마필들이 근소하게나마 좀 더 팔리고 있는데 이 파인챔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당히 잘 뛰었죠. 1700에서 뭐 5만씩 낙선을 거뒀던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국산마 6군에 정말 능력이 다 드러난 그런 마필들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 오마신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마필이죠. 혈통적으로 보면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이렇게 아주 널널한 마필이 아니라는 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마필이 다 되는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뭐 파인챔프도 가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6번마 프린캐스입니다. 이 프린캡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1700을 뛰어왔던 그런 마필이에요.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었던 그런 마필이고 지난 6월달에는 뭐 1700에서 선위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7월 30일 경주는 초반에 너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좀 오버페이스가 됐고 지난번에 조금 여유있게 탔죠. 그래서 프린캡스가 충분히 선두권에서 스무스하게 따라가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프린캡스가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보여지고 1번 창녕이란 마필도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1700의 1번 게이트라면 창녕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마필도 뭐 거리는 상대적으로 좀 길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 그 1700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인기도에서는 살짝 비껴나 있습니다만 1번마 창녕이 1700에 대한 메리트는 이 편성에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8마리 다 팔립니다만 6번마 프린캡스, 안쪽 1번마 창녕 이런 마필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1200으로 펼쳐지는 코리아 스프린터 국제교류 대생경주입니다. 오늘 박남규의 두 번째 추천경주인데요. 자, 배당판은 14번마 퍼블레이드 국내산 마필이 인기 1위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13번마 실버 울프 역시 뭐 대기를 형성할 테고요. 안쪽에 1번마 더 투루스 오엘스, 4번마 럭키 이어, 10번마 윈블던 이런 마필이 팔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 파워블레이드라는 마필이 1200이라는 단거리 경주는 정말 오랜만에 나와요. 매니피 잠하고 뭐 해서 20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1200으로 내려온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메리트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 외국산 말들의 능력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국제 교류 경주가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에 오는 마필, 외국 마필들의 수준이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에도 스프린트에서 외국산 마필이 우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도 그 파워블레이드가 쉽게 입장을 지켜내기는 좀 어려운
레이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원래 그 스프린트하고 코리아컵도 그 외산마들이 출전이 좀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몇 주가 취소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북한의 그 핵실험과 관련해서 조금 출전을 포기한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4마필밖에 없는데 이 4마필의 전력이 정말 만만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국산 마필인 파워블레이드도 물론 무시는 못합니다만 그 외국산마들의 선전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파워블레이드도 그런 측면에서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그 외국산말 중에서 역시 제가 째고 있었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8경주 1800으로 펼치는 코리아컵 국제교류 대상 경주입니다. 작년도 챔피언 마필인 크리솔 라이트 인기 1위 마필이고 여기에 6번마 트리플 라인, 11번 런던 타운, 3번마 서킷랜드, 1번 샵노커 이런 마필이 팔리죠. 크리솔 라이트 인정하고 갑니다. 지난번 대회 때 트리플 라인을 16마신을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물론 나이는 한 살 더 먹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일본에서 뛰었던 경기력은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만만치 않고 지난번에 너무 그 다른 마필들을 압도하는 레이스 그 선행을 갔던 벌마의 꿈을 뭐 3, 4코너에서 가볍게 싣고 넘어갔던 그 일본 산말 두 마필들만 뛰었던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트리플 라인도 지금 약간 하향세예요. 전성기가 약간 비껴나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지난 대회의 16마신을 저는 뭐 도저히 극복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크리솔 라이트 인정이 되고 같이 일본에서 나온 11월 런던 타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뭐 외곽의 두 마필 10번, 11번을 기본 막군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크리솔 라이트와 런던 타운이 지난 5월 20일 날 일본 G3 1900에서 같은 레이스에서 뛰었어요. 그때 당시에 크리솔 라이트가 2착을 했고 런던 타운은 뭐 12위에 머물긴 했어요. 근데 이 런던 타운이란 마필이 거리가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그 1900이라는 경주 거리 때문에 좀 기복을 이 런던 타운이 약간 기복은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1800입니다. 같은 1800이라 하더라도 그 일본 주로하고 한국 주로는 완전 달라요. 체감하는 경주 마필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상대적으로. 따라서 이번 경우 1800이라면 런던 타운이 실제로 일본 경마장에 대입을 하면 한 1600의 거리 역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충분히 크리솔 라이트와 맞짱을 뜰 수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4살짜리 마필이에요. 이제 뭐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런던 타운의 전력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외곽의 10번마 크리솔 라이트와 1번 런던 타운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일본산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트리플 라인은 제가 볼 때는 3착을 지켜내기도 좀 어렵다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기는 10번, 11번을 기본 막군으로 해서 또 다른 외국산 마 중에서는 3번마 서킷랜드가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서킷랜드의 컨디션까지 살피면서 기본 막권은 외곽의 두 마필에게 기본 막권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안쪽에 1번 유파트너, 9번마 로켓로드, 또 안쪽에 2번 스마트파크, 5번 에마비상, 8번 무한도마 이런 마필이 팔리죠. 유파트너는 승무제는 부담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승문전이지만 편성은 강하지 않아요. 단거리 경주 1200이라는 점에서 유파트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로켓로드도 지난번에 1300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마필이 좀 끄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에서 적응을 못하면서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1200이라면 로켓우드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8번 무한도마 같은 경우도 지난번 경기는 늑발을 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늑발을 하지 않는 마필인데 늑발을 하면서 그것도 뭐 외곽으로 밀리면서 경주가 졸전으로 좀 연결이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파트너도 무시는 못합니다만 스무제는 부담이 조금 있다는 게 걸리는데 상대적으로 무한도마나 로키로드는 지난번 경주 때 결과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플러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는 뭐 8번, 9번 2번만 스마트파크도 많이 팔립니다만 스마트파크도 최근 두 차례가 다 쥐어짰던 그런 결과예요. 따라서 1번, 8번, 9번 세 마필 싸움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도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역시 8번 무한도마가 1200 단거리고 지난번 경주에 늦발 또 외곽 자리 못 잡고 밀리고 하는 그런 불운을 겪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8번 무한도마가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경주인 10경주 혼합 3군 1400m 경주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인데요. 혼합 3군의 1400 치고는 편성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마 북마드림이 인기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 동의 못하겠어요. 북마드림의 인기 1위. 이 북마드림이 물론 뭐 5월달, 뭐 7월달, 또 4월달 2차, 3차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크게 보여줄 걸음이 여력이 없어요. 18번을 뛰면서 우승이 없는 마필입니다. 준우승만 5번인데 이번 경주는 그 보병들의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북마드림이 인기 1위의 자리를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북마드림은 뒤로 돌려놓고 가고 7번 티즈런을 주력 바꾸는 가져가야죠. 티즈런 같은 경우는 역시 지난번에 1700 첫 도전이었는데 뭐 거리적인 문제는 없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바닥권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죠. 인기 1위를 기록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뭐 1400이라는 경주거리 뭐 큰 문제가 안 되고 일단 뭐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고 문생 기술하면 티즈런 주력 맞고 공략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서 우리가 배팅의 축으로 노리고 하는 마필은 최근에 이 마필도 좀 컨디션이 그동안 조금 좋지 못했어요. 레이스 운영도 좀 깔끔하게 해내지 못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도 정말 많이 회복이 된 마필이고 무엇보다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혼합 상군치고는 혼합 상군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노리고 가는 겁니다. 티즈런에 주력 한 방 갈 겁니다. 북마드림은 뒤로 돌려놓고 북마드림이랑 붙여도 배당이 나오는데 티즈런과 붙인다면 환상적인 배당이 나오겠죠. 따라서 마지막 경주 배당을 노리고 가는 박남규의 추천 경주 많은 관심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